조용한 밤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 생각을 쉬어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려주듯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역사 소리입니다.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정작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왕보다 더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이가 있다면 과연 그 왕국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에 대해 수없이 많은 비극적인 답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거나 병으로 자리에 눕거나 혹은 부득이하게 왕좌를 비워야 했을 때 왕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섭정이라는 존재는 왕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섭정이라는 특수한 권력 형태가 단순한 몇몇 개인의 악행을 넘어 어떤 구조적 취약성과 인간의 욕망이 맞물릴 때 왕국을 위기로 몰아넣곤 했는지 그 흐름을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거 단편적으로만 접했던 섭정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반복되는 거대한 비극의 패턴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시면 아마 이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섭정제도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정성을 먼저 탐색해 볼 텐데요. 왕국의 위기가 닥쳐 왕이 국정을 직접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보통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섭정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군주가 갑작스럽게 보위에 오르거나 혹은 통치자가 중병에 들어 정무를 볼 수 없게 되는 상황, 심지어는 왕이 원정을 떠나거나 전쟁터에 나가 장기간 궁을 비워야 하는 비상사태 등이 바로 그러한 때였죠. 이처럼 섭정은 왕좌가 비거나 왕권이 약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그 권한을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섭정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섭정은 왕이 아닌 자가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체제라는 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권력 대행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최고 통치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갓 보위에 오른 어린 군주가 아직 익숙지 않은 용상에 위태롭게 앉아 있을 때 그 옆에서 묵묵히 국정을 대리하는 섭정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선은 왕관의 찬란한 빛에 오래도록 머물렀을 겁니다. 왕좌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국정의 열쇠와 인사권이 섭정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불안감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충성심과 책임감으로 시작했을지 모르는 섭정의 역할은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의 성격에 따라 본래의 취지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성심이 야망으로, 책임감이 집착으로 바뀌어버리기도 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궁정 대신들이 3355 섭정을 중심으로 모여 속삭이는 모습, 왕권의 상징인 왕관이 섭정의 손에 들려 있지만 정작 왕좌는 비어있는 그 상징적인 장면들은 섭정 체제가 지닌 태생적인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섭정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잠시 맡겨진 권한은 점점 더 영구적인 힘으로 변질되어 갔고 이는 곧 왕국의 근간을 흔드는 깊은 균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의 권위가 서야 할 자리에 섭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왕국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왕권이 부재한 상태에서 잠정적인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때 그 왕국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 답은 여러 시대의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사의 페이지마다 선명하게 기록된 그 답은 왕권 대행이라는 잠정적인 역할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야욕으로 변질될 때 왕국은 종종 깊은 균열 속으로 빠져들기 쉽다는 냉혹한 면을 보여줍니다. 왕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왕이 아닌 자가 왕보다 더한 권력을 쥐게 되는 순간부터 왕국의 지배 구조는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섭정의 권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궁정 내 기존에 섬세했던 권력 균형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실의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키려던 충신들은 섭정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고요. 반대로 섭정의 힘을 등에 업고
새로운 권력을 탐하는 세력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며 궁정을 장악해 나갑니다. 이렇게 왕실의 친위 세력과 섭정의 추종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노골적인 갈등은 왕국 전체를 거대한 전장으로 만들어버리죠. 충심이 점차 짙은 야망의 그림자로 물들어갔고, 책임감은 권력을 향한 집착으로 변모하는 비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섭정의 명령 한마디에 오랫동안 왕실을 지켜온 대신들이 하루아침에 숙청되거나 멀리 유배를 떠나는 모습은 당시 궁정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반대파를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는 과정 속에서 섭정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지지만 그만큼 왕국의 내부에는 깊은 불신과 공포가 드리워지게 되죠. 성장한 어린 왕이 섭정의 그림자 아래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고뇌하는 모습은 형식적인 왕과 실질적인 통치자 사이의 비극적인 간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왕좌에 앉아 국정을 총괄하는 이는 섭정이고, 정작 왕위의 주인인 어린 왕은 그 아래 한참 낮은 자리에 앉아 침묵을 지켜야 하는 구도 속에서 왕권은 이미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정을 돌보고 백성을 보살피는 일보다 오직 내부의 권력 다툼에만 모든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고,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오직 섭정의 권력 유지와 확대를 위한 음모와 계략만이 난무하는 곳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국경선은 불안정해지고 외세의 침략 위협은 점차 커져만 가는데도 궁정 안에서는 오직 누가 더 큰 권력을 쥘 것인가 하는 치열한 암투만이 계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화려하지만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궁정 연애 장면과 대비되는 굶주림과 불안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은 섭정 체제 하에서 왕국의 근간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섭정의 야욕이 깊어질수록 왕국의 균열은 더욱 벌어지고 왕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국가의 기강은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충성에서 비롯되었던 대리 통치가 결국 야망과 집착으로 변질되어 왕국의 근본적인 기틀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과연 이 왕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비극적 예감은 이미 왕궁의 높은 담장을 넘어 백성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높은 담장을 넘어 스며들던 비극적 예감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불길한 징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백성들의 삶 깊숙이 직접 파고들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했죠. 섭정 체제가 너무 길게 이어지면서 왕국은 마치 뿌리부터 썩어가는 거목처럼 깊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섭정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할 때 치우친 상벌과 과도한 지출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어깨 위로 짐지워지는 과도한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고, 궁정의 사치가 늘거나 특정 세력에 대한 포상이 반복되면 왕국의 고가는 빠르게 기울 수밖에 없었지요. 국정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섭정의 사적인 이익과 권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민생 정책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고 섭정 측근들은 공공연히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왕국의 귀한 자산을 자신들의 주머니 속으로 쓸어 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급급했고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병들어가는 나무처럼 왕국의 경제는 뿌리부터 병들어가기 시작. 농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세금과 끝없는 수탈에 시달려 대대로 일궈온 땅을 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상인들은 불안정한 정세와 약탈, 부당한 세금 징수에 두려움을 느껴 더 이상 마음 놓고 장사를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왕국의 장터는 활기를 잃었고 거리는 굶주린 사람들의 탄식과 절망적인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왕국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터져나오던 불만은 이내 거대한 분노로 변모했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 급기야는 쌓여있는 곡물 창고를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왕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섭정의 통치마저 무능력과 부패로 얼룩. 백성들은 더 이상 왕국에 대한 한 가닥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왕국 곳곳에서는 섭정의 폭정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내부는 마치 불붙은 기름통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내부의 권력 다툼과 심각한 경제적 파탄은 왕국을 외부 위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죠. 국경 수비를 위한 필수 예산이 줄어들거나 특정 세력의 사적인 군사력과 경호 체계의 재원이 기울기도 했습니다. 정규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변방 성벽은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채 허물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왕국의 약점을 노린 주변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침략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골마 터진 혼란은 외부 세력에게 틈을 내주어 침략과 압박으로 이어지기 쉬웠습니다. 왕국의 방어선은 무너져 내렸고 이웃나라 군대가 약해진 국경을 넘어 왕국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왔습니다. 불타는 성벽과 도망치는 백성들의 비명소리는 한때 번영했던 왕국의 몰락을 알리는 비극적인 전주곡이었죠. 섭정은 이 모든 파국적인 상황을 그저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움켜쥐려 했던 권력이 정작 왕국을 지키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허탈함과 함께 광기 어린 집착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무너져가는 왕국 속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발버둥쳤지만 이미 왕국의 심장은 멈춰버린 뒤였습니다. 섭정 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민심 이반은 결국 왕국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한때 춘심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를 섭정의 대리 통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의 속성에 완전히 잠식당해 왕국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역사는 이런 비극을 수없이 반복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섭정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왕국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번영과 질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폐허와 절망만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는 단순한 한 인물의 악행이 아닌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불안정한 통치 질서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필연적인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번성했던 왕국이 폐허로 변해버린 비극은 결코 한 개인의 악의적인 선택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필연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섭정체제는 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지만 그 잠정적인 권력이 오래될수록 왕국의 근간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왕좌가 비었을 때 그 자리를 대리하는 섭정은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해 보였을지라도 그 밑바탕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섭정이 왕권을 대행하는 순간부터 왕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에 노출된 셈입니다. 어린 왕이 성장해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섭정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성심은 점차 야심으로 변질되고 왕실의 오랜 지지 세력과 섭정에게 줄을 선 신흥 세력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죠. 국정은 내부의 권력 다툼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났고 백성들의 고통은 외면당했습니다. 마치 배가 항로를 잃고 표류하는 것처럼 왕국에 나아갈 방향은 흐릿해지고 모든 에너지는 내부를 향해 소모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지배 구조의 변질은 결국 왕국의 경제적 파탄과 민심 이반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섭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재정 지출을 일삼고 부정부패는 만연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안으로는 분열되고 밖으로는 쇠약해진 왕국은 외부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타는 성벽과 도망치는 백성들의 비명소리는
결국 왕국이 맞이한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섭정이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권력은 정작 왕국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섭정이 왕좌를 차지하든 혹은 새로운 왕이 즉위하든 이미 왕국의 심장은 멈춰버린 뒤였습니다. 번영과 질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폐허와 절망만이 가득한 땅만이 남았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섭정체제가 종종 왕국의 완전한 몰락을 가져왔음을 냉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악행을 넘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잠정적인 권력이라는 불안정한 시스템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폐허가 된 왕궁터를 바라보며 우리는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몰락을 대비시키는 쓸쓸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수많은 역사서의 낡은 페이지들 속에서 섭정들의 이름과 그들이 몰락시킨 왕국들의 이름이 교차하며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죠. 과연 섭정체제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권력의 공백과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시스템적 결함은 비단 옛 왕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어떤 공동체나 국가에서도 잠정적인 권한 혹은 대리 통치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 결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위태로운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과연 진정한 리더십은 어떻게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굳건히 왕국을 지켜낸 현명한 리더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어떻게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국의 운명을 좌우했던 섭정의 시대는 그러한 진정한 리더십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비극적인 섭정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 즉 왕국의 필연적인 몰락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섭정체제가 지속되면 될수록 왕국은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안으로는 서서히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탕진하고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특혜를 베풀며 부정부패가 만연해지겠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가혹한 세금은 그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뿌리째 썩어가는 나무처럼 왕국의 재정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치달았을 겁니다. 국고는 텅 비고 궁정은 빚더미에 앉아 화려함을 가장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펼쳐졌을 때 민생 정책의 부재는 백성들의 불만을 크게 달하게 만들었겠죠. 굶주린 백성들이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생존을 위해 곡식을 약탈하는 모습은 섭정시대의 흔한 풍경이 되었을 겁니다. 신뢰를 잃은 권력은 더 이상 백성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민심은 왕국에서 완전히 이반되어 저항 세력이 곳곳에서 봉기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가 혼란스러워지면 외부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겠죠.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을 노리듯 주변국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왕국의 영토를 탐하고 침략을 감행했을 겁니다. 불타는 성벽과 도망치는 백성들의 모습은 섭정체제가 가져온 비극의 정점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내부의 권력 다툼이 결국 외부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이죠. 결국 섭정의 비극은 단순한 몇몇 인물의 악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본질이 가진 양면성,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애초부터 불안정했던 시스템적 취약성이 한데 엉켜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섭정은 그 태생부터 정당한 계승권을 갖지 못했기에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정책과 잔혹한 통치가 반복되었고, 이는 왕국을 내부로부터 갉아먹는 독이 되었죠.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세워진 섭정체제는 단기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왕국의 기틀을 흔들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섭정이 왕좌를 차지하든 혹은 정당한 왕이 복귀하든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폐허가 된 왕궁터를 바라보며 과거의 번영과 현재의 몰락을 대비시키는 이미지는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수많은 섭정들의 이름과 그들이 몰락시킨 왕국들의 이름이 역사서의 낡은 페이지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왕국의 비극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 섭정의 시대가 보여준 권력의 공백,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시스템적 결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죠. 어떤 시대든 어떤 조직이든 잠정적인 권력 혹은 대행된 리더십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 결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이 자리를 비운 틈을 메우기 위해 세워진 섭정이라는 권력이 어째서 쉽게 흔들리고 또 흔들리기 쉬운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악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생기는 불안, 그 불안을 틈타 자라나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멈추게 할 울타리가 약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나라의 심장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천천히 지쳐가기 시작하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오래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임시로 맡은 권한은 오래 쥐고 있을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 한켠에 남는다면 충분합니다. 다음 밤에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